안녕하십니까. 상무 2동 서창동 금호 1, 2동 지역구 윤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희강 서구청장님과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안전과 돌봄 그리고 존엄한 노동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 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생활용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과 인프라 개선 문제. 두 번째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세 번째는 도시 청결을 지탱하고 있는 폐지 수집인 어르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위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 우리 구가 어떤 시행령을 보여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1번, 서구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기후위기와 교통난 해결을 위한 도시혁명이라 불리는 대자보 도시 전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전략이며 탄소 중립과 시민 안전을 함께 담보하는 도시혁명입니다. 이러한 도시적 비전이 실현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세밀한 시행령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구는 강청권역, 상무지구, 지평동 등 도시철도 2호선과 직접 맞닿은 주요 생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향후 대자보 도시 실증 모델이 될 강청권역과 공간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서구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시의 교통 비전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구가 먼저 교통안전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개인이 운행하는 모든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인프라 조성을 위한 종합적 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전거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구에는 공유자전거 총 131대가 운영 중이며 서구청과 1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률은 너무 저조합니다. 자전거 인프라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기능적으로 단절되어 보입니다. 또한 자전거 정비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나 노후되어 이용하기 어려운 구간이 종종 목격됩니다. 두 번째는 전동 킥보드 주정차 문제와 안전관리의 한계입니다. 현재 서구 관내 전동 킥보드는 주식회사 시바이크가 6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 주차 구역은 총 36개소로 시가 설치한 10개소, 구가 조성한 20개소, 화정일동 자체 설치로 6개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동 킥보드 안전운행과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지난 2월 5분 자유 발언과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자리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정책 마련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강조했던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 훼손 문제와 단속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 자료 요구와 함께 최근 서구에서 조성한 킥보드 주차구역 20개소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현장 전수 결과 주차된 킥보드는 단 2대 불과했고 대부분의 구역은 텅 비어 있거나 표지선이 훼손된 채 방치된 구역도 있었습니다. 킥보드 주차소는 텅텅 비어 있는데 킥보드 반납 절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는 부과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현재 서구의 PM 전담 정리반은 1인 10개조가 한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설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가 어렵고 인원 부족으로 관리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
도로와 인도에 기포도가 반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기포도 문제는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전용구역 의무 반납제, 지오패싱과 같은 앱 연동형 반납제도, 주차 밀집도 기반 PM 주차장 재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PC 자전거의 안전 문제입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브레이크 없는 PC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안전사고의 새로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PC 자전거는 제동 장치가 없어 급정거가 어렵고 경사진 도로나 횡단보도에서 제동 불능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일반 도로에서의 PC 자전거 운행이 금지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도 관리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 법 개정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문제를 종합할 때 서구가 대자보 도시 비전의 현장 실행 주체로 나가기 위해서는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시의 대자보 도시 전환 비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서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동 킥보드 불법 운행 및 방치, PC 자전거 확산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관리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설 단속 체계 구축, 주차 반납 시스템 개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등 종합적 관리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자보 도시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생활 현장, 바로 우리 구의 실천력에 달려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시설이 아니라 자전거가 안전하게 달리고 킥보드가 질서 있게 주차되며 청소년이 위험한 자전거 대신 안전을 선택하는 도시, 그것이 진정한 대자보 도시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혁신을 위해 실천이 담보되는 의미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경형 실내 놀이터 조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공경형 실내 놀이터 조성 확충 필요성과 서구가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아동 친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 구조 속에서 돌봄 부담이 가정 내부, 특히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늘고 가족 규모가 작아지면서 육아의 돌봄 책임이 개인에게 가중하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박 육아 환경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높이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놀이는 사회성을 기르는 중요한 활동이지만 독박 육아 상황에서는 아이와 충분히 놀이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지역 돌봄 환경을 만들어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발호 문자 하단캐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며 단순히 노후된 놀이터나 정비나 청결 개선을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날씨에 상관없이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아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신호입니다. 서구에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이 230곳이 넘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 공간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부족이 아니라 세대 간 균형과 아동 권리의 문제입니다. 폭염, 미세먼지, 한파 등 기후위기 시대에
실외 놀이터만으로는 아이들의 놀 권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놀이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기후 적응형 놀이시설, 인프라는 필수적인 생활 기반 시설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놀이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휴식 공간이 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성장과 가족의 회복, 지역 공동체의 연결을 동시에 실현하는 SOC입니다. 서구는 그동안 LH 세대 공감 나눔 플러스 로또 그룹의 맘편한 놀이터 등 민간 사회 공헌 공모를 통해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도전한 롯데그룹 공모에는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LH의 세대 공감 나눔 플러스 사회 공헌 사업에 공모 중이며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성과를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외부 공모 사업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사업의 지속성이 많고 지역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외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서구가 주도하는 아동 생활 인프라 확충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모는 수단이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건축물의 유휴 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사 활용해야 합니다. 새로 짓지 않고 기존 공간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서구가 직접 설계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도형 아동 친화 인프라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의 공모사업 운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주도형 추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산 확보를 위한 구예산 또는 생활 SOC 연계 방안, 도서관, 주민생활센터, 기존 공공건축물, 유휴 공간을 재구성하는 사업 모델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공공형 실내 놀이터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닌 세대 통합형 복합 돌봄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전략이 있습니까? 아이 돌봄, 부모 교육, 다 함께 돌봄센터 등 기존 돌봄 서비스와 연계 계획, 그리고 향후 운영 주체와 지속 가능한 인력 및 예산 구조에 대한 구청의 기본 구상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서구청은 현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을 위한 단계별 확충 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까? 2026년, 27년 이후까지 포함한 연차별 설치 계획이나 권역별 배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는 강주에서 유일하게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없는 자치구입니다. 이제는 공모사업 선정 여부가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서구가 어떤 비전을 세우고 어떤 실행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 추진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폐지 수집은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오가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고용주도 보험도 근로보험도 없이 위험한 도로를 누비는 분들, 바로 폐지 수집인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4,831명의 폐지 수집인이 활동 중이며 평균 연령은 78세, 2023년 12월 확인된 폐지 수집 활동 수입은 올 15만 9천 원입니다. 이들은 상당수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대비 폐지 수집인 비율이 0.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현장 중심의 실태 파악과 함께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 곳곳을 누비며 종이와 고철을 모으는 일은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공익 활동입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거리에 종이박스와
재활용품이 방치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쾌적한 생활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폐지 수집은 환경 관리의 한 축이자 우리 지역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숨은 환경 노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를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폐지 수집 법적 보호도 소득 안정도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여전히 위험한 불안전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폐지 단가는 키로당 50원에서 70원 수준으로 손수레 한가득 모은 폐지는 60kg 정도, 그 대가에 4,000원 남짓합니다. 이들은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지역의 환경과 복지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폐지 수집인 지원은 단지 생활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며 지역 공동체의 품격 높은 행정의 책무입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 여름 힘이 있는 여름 사업을 통해 79명의 폐지 수집 어르신께 심지원비와 식사 쿠폰을 지원하며 혹서기 폐지 수집 자제를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선도적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구 고액자 기부 모임인 서구 아누스의 후원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좋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이 다발적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적 지원 체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서구가 공공복지 환경정책 차원에서 폐지 수집인 지원을 체계할 시점입니다. 또한 강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폐지 가격 하락분을 차액 보전하거나 일정 금액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가 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강상구에서 이러한 지원이 먼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서구의 수집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은 폐지 수집인의 규모, 연령, 건강 상태 등의 어느 수준까지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향후 주기적인 전수조사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구가 최근 추진 중인 복지 사업과 연계하여 폐지 수집인을 포함한 취약 노동자 보호 정책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폐지 수집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 연계할 로드맵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폐지 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등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강 청장님, 폐지 수집 어르신들은 이 도시의 마지막 순환을 책임지는 환경 노동자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이웃입니다. 서구가 추진해온 따뜻한 복지 정책들이 이제는 거리의 어르신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폐지 수집인 지원, 서구 포용 복지의 다음 단계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린 세 가지 질문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보입니다. 바로 사람 중심이 되는 서구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교통안전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전망이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아이의 놀 권리를 지키는 복지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폐지 수집인 지원은 우리 지역의 정의와 연대의 수준을 보여주는 복지의 척도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담아듣고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 담을 때 서구는 진정한 의미의 생활정책 선도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람을 향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대자보 도시 실현,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폐지 수집인 지원 방안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광주시 대자보 도시 조성을 위한 서구청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45년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승용차 중심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대자보 도시 전환을 위해 2024년 6월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선언한 이후 상무역에서 광주역을 연결하는 광천 상무선 건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차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전용차로 신설과 보도 확장 등 보행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대자보 도시 전환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 이론 및 교차로 주변 자전거 도로 및 보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강변축 자전거 거점 터미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중장기 보도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와 함께 대자보 도시 조성 사업이 광주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관리 공백에 대한 상설 단속체계 구축, 주차 반납 시스템 개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등 종합적인 관리 대책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 상설 단속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 전동 킥보드의 운영 관리는 대여 업체인 주 지바이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약 600여 대가 배치되어 운행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전동 킥보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동 킥보드 단속 견인반 3개조를 편성하여 소화전, 도로, 횡단보도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대해 대여 업체 수거반과 연계하여 30분 이내에 전동 킥보드를 수거토록 조치, 지금까지 229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전량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월부터 한시적으로나마 전동 킥보드 정리반을 운영하면서 상무지구와 유스케어 일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횡단보도, 교통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즉시 이동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중 상시적인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정리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차 반납 시스템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관내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은 시 10개소, 서구청 20개소, 화정 1동 6개소로 총 3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추가 예산 반영을 통한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로 주민 불편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 관리 시스템의 방안으로 제안해 주신 전용 구역 의무 반납 제도, 앱 연동형 반납 제도 등은 현재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서 추진되거나 업체의 전용 어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관련된 법적 규제가 없어 이를 업체에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대여 업체와 총 3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주차 시설 설치, 지정 위치 대여 반납제 운영 및 안전모 의무 착용 등을 논의하였고, 향후에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전동 킥보드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계획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내 3개 중학교 학생 1242명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교통안전 지식 습득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
세대 통합형 복합 돌봄 공간 발전 전략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에 대한 구주도형 추진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상 또 구 자체 예산만으로 놀이터 조성을 전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민간 자본이 연계된 공모 사업 등을 통해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2025년 9월에는 LH 세대공감 나눔 플러스 사회공헌 사업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공모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구주도형 추진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 최종 선정 여부, 유휴 공간, 구재정 여건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주도형 추진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세대 통합형 복합 돌봄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운영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단순한 아동 놀이 공간이 아니라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복합 돌봄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LH 세대공감 나눔 플러스 사회공헌 사업 신청 시 돌봄, 휴식, 세대 소통 기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기존 돌봄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선정 후 사업 추진 시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관련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을 위한 단계별 확충 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은 구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저 역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함께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과 의지로 2024년, 2025년 연속으로 롯데그룹이 공모 사업을 공모한 마음 편한 놀이터에 공모 사업 신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최종 선정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최근에 경기 부진, 부동산 거래 침체,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서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 등 세입은 현저히 감소되는 반면에 복지재정 수요와 경상경비 등 세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구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비록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세 강화를 통한 지방 재정 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그 시기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구 공공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고 향후 세수 여건에 따라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지 수집인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폐지 수집인 실태조사 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관내 폐지 수집인에 대하여 인적사항, 거래처, 장애 여부, 생계급여 수급 및 노인 일자리 참여 여부, 수거 장비, 선호 지원 물품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내 폐지 수집인은 2025년 8월 기준으로 83명이고 매년 폭염 및 한파 대비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폭염 기간에는 자원재생활동단을 10명을 운영을 하고 신청인에 한해서 안전 일자리와 함께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폐지 수집은 개인의 자유 활동으로 폐지 수집인으로 정의할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변동성이 높아서 실태 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기적인 폐지 수집인 실태 파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사업과 연계한 폐지 수집인 등 취약 노동자 보호 정책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폭염 기간에 7월, 8월 서구 아너스 클럽의 후원을 통해 리어커를 반납한 66명의 폐지 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쉼 지원비 30만 원에서 50만 원을과 천원국시 이용 쿠폰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께 휴식을 제공하는 천원의 오아시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가올 혹한기에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보살펴 나가겠으며 향후 사업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지 수집인을 포함한 취약 노동자 보호 정책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복지 사각지대 없는 착한 서구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폐지 수집인을 공공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 연계할 로드맵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사업 참여 이력 등 선발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폐지 수집인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형 일자리 사업 참여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동감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선발 기준에 적합한 폐지 수집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폐지 가격 보존 등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 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단가 보존 사업은 폐지 가격이 기준 단가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여 생계가 어려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불안정한 소득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계기로 타 지자체 사례 비교 등을 통해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준, 방법 등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가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제 제출된 답변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이 검토하겠다, 추진 중이다라는 표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단순한 검토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한 현장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실행 계획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개선 관련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자전거와 보도 정비 관련 질의입니다. 구청에서는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보도 정비 중장기 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용역이 언제 착수되고 언제 완료되는지 또 그 계획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용역은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용역만 발주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구청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과정을 책임져야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구청은 이 용역에 대해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셨는지, 그리고 용역 진행 과정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용역의 일정, 예산, 규모, 그리고 완료 후 실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동 키퍼드 단속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답변에서 전동 키퍼드 정리반 운영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검토 중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력 충원만으로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9월부터 한시적인 운영 중인 전동 키퍼드 정리반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태료 부과 건수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며 실질적인 성과 없이 예산만 소모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한 앱 연동형 반납제나 의무 반납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가 먼저 조례 제정이나 입법 제안 등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제가 구정 질문을 통해 이미 밝힌 것처럼 우리 서구의 킥보드 주차조는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강력한 단속이나 관리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여 단순히 주정차 구간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시범구역 운영이나 새로운 운영 방식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이러한 시범 운영 또는 운영 방식 변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명확한 추진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BM의 무변바람 방치나 위험한 운행 근절할 의지가 있으신지 어떤 시행 정책을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안전교육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 서구 전체 중학교 가운데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는 초등학교 30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8개, 총 5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 그치는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교육 목표와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교육청, 경찰서,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매년 지속가능한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서구청은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안전교육으로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청소년의 교통안전교육을 체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영은 실내 놀이터 조성 관련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는 LH 세대 공감 나눔 플러스 공모에 신청 중이며 결과에 따라 구 주도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모 사업에 의존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모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아동 정책을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앞서 2차례 롯데그룹 공모에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2번 모두 같은 장소를 신청하셨고 그 공간이 지하 1층이었습니다. 혹시 공간의 위치나 접근성이 탈락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보다 적합한 다른 공간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LH 공모의 선정 결과 발표 일정과 평가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선정되지 못할 경우 구 차원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방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 구 주도형 추진체계 구축 계획과 관련하여 유후 공간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생활 기반입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복합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유보 통합 가정에서 발생하는 유호 공간에서 우리 구가 보유한 공공시설 가운데 활용 가능한 공간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구는 강주에서 유일하게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단 한 곳도 없는 자치구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말하려면 이제는 비전이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표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김희강 청장님, 오늘 제가 드린 보충 질문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언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점검하고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이 일부 학교에만 그치며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여전히 검토 중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약속하셨던 구민과 함께 행정,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행정의 책임은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히고 실제로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구민은 용역 보고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원합니다. 회의록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과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결과로 서구 행정의 책임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이 내일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국민과 의회가 함께 만드는데 더 나은 서구를 위해 구청장님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보충 질문은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